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입니다. 얘는 참고로 전산 세무 이금용 문제고요. 문제에 나오는 빈도수는 나왔다가 뽕당뽕당 안 나오고 나왔다가 뽕당뽕당 안 나오고 약 한 3회차에 걸쳐서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 시험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고 세무 1급에도 나오는데 회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냥 시험을 위한 과목인데 그래서 제가 수업 자체도 이해 목적용 수업보다는 암기용 수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한 20분, 30분이면 이제 설명은 끝이 나요. 되게 간단한데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만 수업을 딱 진행할게요. 이게 시험에 이제 세무 2급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키워드 잡는 방법 그렇게 하니까 동영상을 찍어 놓을 테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처럼 이제 회계 변경 파트가 한 파트고 오류 수정이 한 파트입니다. 회계 변경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변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암기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되고 회계 추정에 대한 변경 저거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암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암기 한번 해볼게요. 일거리가 찾아왔는데 정책에 관련된 일거리랑 추정에 대한 일거리가 동시에 팍 나타났어요. 그때는 뭐부터 처리해야 되느냐? 그는 정책의 지읒, 추정의 치읒. 그러면 국어사전 순서로 하면 뭐가 먼저죠? 그래서 회계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떨어지면 정책부터 처리한다. 요거 1번. 됐죠? 회계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떨어지면 정책 먼저 처리한다. 한 놈이 더 들어왔어. 이마가 정책인지 추정인지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일 처리해줘야 되겠어요? 늦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늦게 처리해야 되겠지. 야, 니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면. 그러면 너는 추정으로 간주하고 늦게 처리해주겠다. 이해가죠? 자, 다시. 시험에 나오는 문구 벌써 두 가지 나왔어요. 회계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부터 처리하고 얘가 정책인지 추정인지 모를 때는 추정으로 본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요게 정책은 처음에는 소구법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전진법 위주로 합니다. 효진 씨 프린터가 저기 있네, 프린터가. 그냥 이제 쳐다보기만 해도 돼. 추정은 전진법이 먼저고, 늦으면 소구법.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구법 위주고, 얘는 처음에는 전진법 위주고, 두 번째 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정책은 소구법이고, 추정은 전진법이에요. 소구법하고 전진법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면요. 소구법. 내가 오늘 버스를 탔는데 버스비가 오늘부터 무료래. 그러면 어제 돈 낸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법에서 그러면 어제 것까지 소급해 줄게. 이런 게 소구법이야. 이해가죠? 이런 게 소구법. 전진법은 뭐냐? 지금 발표 딱 합니다. 지금 발표 시작과 동시에 지금부터 딱 이렇게 하는. 그럼 아침에 버스비 낸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전진법은 지금부터 나가는 것을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전진법은 당기, 올해 1월 1일부터가 전진법이에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연말정산 있죠, 연말정산.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부분이 내돈과 관련 직결되는 게 연말정산인데 지금 2020년도의 연말정산이 발표가 좀 늦게 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늦게 나기도 해요. 늦게 나더라도 적용은 단기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발표나는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면 50% 공제해 줄게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말한 지금부터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방법. 여기 지읒이죠? 요게 지읒이죠? 그래서 외울 때는 지읒과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시리즈 여러분들 3개 배웠을 거예요. 급여와 급여는 만나지 않는다. 퇴직급여하고 확정급여형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제 이게 정답이고, 시옷과 시옷은 만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수탁자가 아니다. 위탁자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정책은 전진법이 아닙니다. 정책은 소구법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건네둔 지식 시험에 나오는 거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들어오면 정책부터, 정책과 추정인지 모르면 추정으로 본다. 정책은 무슨 법? 소구법. 추정은 전진법. 이제 가운데 걸 외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운데 걸 다 외우는 방법인데 혹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접근 방법은 얘만 외웁니다. 얘만. 얘가 좀 쉬워요. 얘보다는 얘가 쉬워요. 왜 그러냐? 요거부터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우리 장부에는, 우리 회계 장부에는 추정 데이터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우리 회계 장부는 무조건 숫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숫자로. 그래서 이 모니터를 딱 보고 우리 회사에 모니터가 있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숫자로 측정을 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얘가 얼마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추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추정이 뭐냐면 대손이죠. 대손 문제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면 1%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도입니다. 다시 1% 못 받을 것이라 가정한도입니다. 실제적으로 떼인 거는 대손이고 대손 추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대손은 추정 데이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물건을 사게 되면 감가라는 게 일어나죠. 그 감가가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황이나 제주도에 있는 상황이나 울산에 있는 상황이나 감가 상황이 달라요. 제주도 가보셨겠지만 거의 다 녹 쓰러져 있어요. 녹. 의자 같은 거, 철 구조물들은 전부 다 녹 쓰러져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 바닷가 바람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가 셀겠죠. 맞죠? 그런 거 자체를 우리 기계로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감가가 추정인데 요것도 감가죠. 요것도 자세히 보시면 감가예요. 감가. 요 두 개 감가. 그러면 대손 하나, 감가 하나. 근데 요거 놔두고 일단 요거 먼저 보면 요거는 글자에 어떤 글자가 나와있죠? 그냥 요거 외울 필요 없지. 우발부채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발부채의 추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땅 때려 박아보던 거야. 때려 박았어. 훅! 상대방에게 막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보고 그 명함 하나 주세요. 나중에 청구할게요. 이렇게 하고 갔어. 내 마음 한켠에는 오늘 하루 종일 찝찝하죠. 이 양반이 전화를 언제 오실까? 얼마 돈을 내가 지불해야 될까? 이게 추정이죠. 확실하게 걔 사람에게 빚진 건 아니지만 우발적으로 부채가 생길 것이라는, 돈이 나갈 것 같은 이라는 게 우발이거든요. 돈이 나간다는 거는 부채고 돈이 나갈 것 같은데 라는 개념은 우발이에요. 우발 부채에 대해서 추정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장 잔고가 얼마 있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와이프한테 이야기해야 되는지, 다 뭔가를 대기 상태에 걸어놓는 거, 이런 거라는데, 우발부채 추정, 요것도 추정. 그러면 요거 빼고 지금 다 났어요. 요거 빼고. 자, 여기 정리해볼게요. 대손은 추정 맞죠? 감가죠. 이 두 개 다 감가니까 추정이죠? 세 번째는 땡땡땡땡땡땡 추정이라 나오니까 추정이죠. 얘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데, 얘가 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여기 단어가 네 글자가 뭐냐면, 재고자산. 여기 네 글자가 뭐냐면,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얘는 뒷 글자를 외우셔야 돼요. 진부화. 진부화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꽂은 겁니다. 꽂은 거. 니 지금 핸드폰 이거 뭐야? 내 핸드폰 노트 1인데 꽂았어. 그걸 진부화라고 합니다. 진부화. 아시겠죠? 이야, 니 지금 갖고 있는 전자기기 대빵 좋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CD 플레이어 꽂았어. CD 자체가 없잖아. 요즘은 차를 뽑아도 차에 CD 플레이어가 없대. 대박. 그렇죠? 아직도 영어 같은 공부하려면 CD 그게 필요한데, 이제 나중에 되면 CD 플레이어. 비디오 테이프라는 거 아세요? 내 때는 완전히 비디오 테이프 천국이었는데 지금 없죠.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없죠. 유물로 남아있죠. 유물로. 그런 건 뭐라고 한다? 진부화. 이것도 사실은 어느 책에
야, 얘는 썩은 거다. 얘는 썩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점이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뭐죠? 이 이어폰 이거. 에어팟이 1이 나오고 이제 2가 나왔을 때 1이 꽂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격도 안 떨어지죠. 1이나 2나 뭐 비슷하게 생각하죠. 그럼 또 진부화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맞죠? 그런 거, 진부화. 진부화는 뭐다? 추정이다. 끝! 정리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외우지 말고, 지금은. 나중에 외워. 그러면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들어왔다. 뭐부터? 정책부터. 정책과 추정인지 모르겠다. 추정으로 본다. 정책은 전진법이 아니다. 추정에 대한 내용은 대손, 감가, 땡땡땡땡땡땡, 추정, 진부화. 됐죠? 요게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파트는 이런 거예요. 요거 3개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다. 요거 3개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면 얘가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봤을 때 눈에 익은 놈이 한 놈밖에 없겠지.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는 내용만, 그냥 마음으로만 이해를 해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선입에서 후입으로 바꿨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정책의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다. 유가증권을 사왔어. 이동평균법을 쓸 건지 총평균법을 쓸 건지 하나 선택했는데 바꾸는 거야. 그런 거를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형자산은 내가 딱 사왔을 때 건물에 얼마 딱 찍었잖아요. 그럼 보통 그게 그대로 놔두는 거 원가법. 가만히 놔두는 거. 근데 시세가 계속 변하죠. 특히 토지나 건물 같은 거는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그걸 뭐라면 재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재평가하고. 우리 재무회계는 원가법을 써요. 그러니까 상온 가격 그대로 놔두는 형식을 좀 추구를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 땅이 뭐 예를 들어 삼산동이 핫한 곳이야. 상온 가격이 1억인데 지금은 10억이야. 그럼 재평가하는 게 맞죠? 이게 재평가 모형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거를 재평가 모형 변경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 3가지는 정책에 대한 뜻입니다. 마지막 설명 하나만 하면 이제 사실상 수업은 끝나요. 설명은 거의 끝났어요. 지금 보면 요거 하나. 회계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왜 바꾸느냐? GAAP에서 시켜서. 옛날에 옷, 요즘에도 그 옷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GAP라는 옷 있지. 그는 갭이라고 읽고 얘는 뭐라고 읽지? 갭에서 시켜서. 재미 하나도 없군요. 어쨌든 머릿속에 넣으면 돼. 갭에서 시켜서. 이걸 뭐냐면 Generally Accounting Accepted Principle. 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시켜서 이렇게 나올 경우도 있고 GAAP에서 시켜서 이런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바꾸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게 뭐죠? 나는 여기 좀 짧은데. 목. 여기 뭐죠? 오늘 뭐 바꾸실 거지? 한 글자로. 이거. 신. 이걸 뭐라고? 유용한 정보가 뭐죠? 목하고 신이야. 바꾸는 것이 목과 신을 더 올려주는 거죠. 시험에는 바꾸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바꾸는 것이 더욱더 목과 신을 향상시켜 주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답은 얘가 더 잘 나와요. 이게 오답인데 바꾸는 것이 더 절세가 되므로 이 말은 오답이에요. 그 정액법에서 정의법으로 바꾸는 이유가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바꾸면 안 돼. 그거는 오답이다 이런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정책을 변경하는 이유는 2가지. 갭에서 시켜서. 두 번째는 바꾸는 것이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요 내용이 제가 이제까지 떠든 내용이에요. 오케이? 예전에는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낸 게 여기 뭐냐면 회계 변경 쪽이죠. 회계 변경까지만 하고 끝냈는데 갑자기 오류 수정이 나왔어, 시험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오류 수정이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 결산 바로 전 문제죠. 일반 전표, 매매지 전표, 그 다음 오류 수정 문제, 그 다음 결산. 그 오류 수정에 관련된 건데 오류는 이제 2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동 조정적 오류랑 비자동 조정적 오류. 이게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 가가지고 선급비용 보험료라고 분계를 했는데 계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30만 원이고 내년에 이제 9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올해 모르고 40만 원 경비 처리한 거야. 그럼 올해 와서 80만 원만 처리하면 되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경비 처리가 되죠. 이런 거를 자동 조정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냥 자동 조정적 오류는 내가 계산 미스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오류가 수정이 된다. 자동적으로 오류 수정된다는 말은 크게 봤을 때 다 비용 처리됐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종류는 많아요. 시험에 다음 중 자동 조정적 오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면 못 맞춰요. 못 외우니까. 그래서 예를 이용합니다. 비자동 조정적 오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말해서는 한 가지예요. 감가에 관련된 거예요. 감가. 감가는 내가 그 물건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오류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자동 조정적 오류인데 그 감가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이게 사실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말은 감가상각을 더 많이 계상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하나는 감가상각 자체를 그냥 과대 또는 과대. 이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는 말도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밑에 내용도 감가상각에 대한 과대 또는 과소로 계상을 했다는 말이고 이게 비자동조정적 오류입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얘를 외우면 이제 얘의 답이 오답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설명 하나는 뭐냐면 중대한 오류,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이런 객관식 문제가 있죠. 당사는 전년도에 정수기 사용료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깜빡하고 놓쳤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경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이러는 거죠. 분개하시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죠. 차변에 뭐 쓰죠?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렇게 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하면 어떤 쪽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답은 임차료 현금이 아니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현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했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여 라는 문제는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다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만 나왔는데 보면 중요하여 이렇게 하면 중대한 오류라고 하는데 그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이렇게 치면 두 개가 떠요. 하나는 영업의 쪽 900번대고 하나는 200번대가 떠요. 그때는 200번대를 써요. 200번대만 쓰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이론 문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는 실기 문제로 나오고 이론 문제로는 요게 나와요. 요 두 개. 중대하면 과거에 있던 비교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라 이런 거죠. 이해가죠? 안 중요하면 그냥 올해 것만 고쳐라. 요 두 개의 문구가 핵심 단어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쪽이 이론 문제용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론 문제집 한번 꺼내볼게요. 자, 요 페이지를 조금 보면서, 요 페이지를 조금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